이 글은 내가 쓴 게 아니다. 대통령의 요리책, 의미의 요리시대 열어 라는 머리글까지 달아놓은 걸 보면 신문 기사를 의도한 보도자료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문에 난 적은 없다. 어쩌면 요리책의 추적자가 내린 첫 번째 전제 혹은 가정이었다고도 생각된다. 결론을 말하면 이 자료 덕에 나는 내 고민을 한 수 접어놓고 요리책 레시피에 대한 추적에 뛰어들게 됐다.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상정했을 때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르는 용어로 물리학이나 수학 등의 학문에서 사용된다. 좀 더 극적으로는 구력시대 말에 유행한 말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초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말한다. 예상한 대로 특이점이 다가왔지만 확실히 예상을 뛰어넘었고 인류는 이에 대한 대처에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력시대는 처음부터 이런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짓눌렸다. 그래서 혁명적인 과도기의 혼란이 일었다. 기억삭제기라는 혼란은 효과적인 기억의 조작 또는 이식을 의도했지만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기억삭제기의 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많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간다. 일단은 넘어가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인 라이브러리한 리포트에 대해서는 지적해둬야 한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위한 예정된 모험, 그 모험의 과정은 각각 사회의 특성을 관통하며 동시에 그 사회가 다른 사회와 공존하고 있는 이유를 들춰내준다. 이는 동시에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약속하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한계가 드러나면 그 사회는 교정되거나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확률로 계산된 라이브러리 안에 미래 예측 시스템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구역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제 이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구력시대 말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생산력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한쪽에서는 기아의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만의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등 음식을 버리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기아, 다른 한쪽에서는 비만의 다이어트. 실력시대는 배고프고 먹을 것이 귀하기만 하던 시절에서 확실히 벗어났다. 배를 채우는 건 더 이상 요리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맛을 내느냐가 훨씬 중요해졌다. 그런데 괜히 심술이 돋는 건 왜일까? 내가 오늘 끼니를 채우면서 먹은 음식들을 옹호하고 싶은 것은 왜일까? 음식은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임을 알게 모르게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 너희는 그런 시기를 하지? 그런 우리가 야만스러워 보여? 그럼 너희는 왜 먹지도 않는데 사람을 해치지? 만화 이야기인데 시미즈 레이코의 2200XX라는 단편이 있다. 인형처럼 예쁜 여주인공 루비는 식인 부족 포트리스인이다. 하지만 포트리스인들이 식인을 하는 것은 야만성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먹히는 사람의 지식이나 이상,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일수록 모두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한다. 물론 그것은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포트리스인에게 생명은 개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며 개체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생명이 다른 사람들의 몸속에서 다른 이의 영혼과 함께 언제까지고 계속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그가 살아남기를 바랄 만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다. 루비의 아빠가 루비를 가진 엄마에게 그렇게 하였고 루비의 엄마가 루비에게 그렇게 했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같은 이유에서 포트리스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도 자신의 신체를 먹어주지 않는 것이다. 깊고 깊은 트레빌 계곡 밑으로 떨어지는 것, 아무에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썩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슬픈 일이다. 너희는 왜 먹지도 않는데 사람을 해치지? 그런 루비의 앞에 나타난 잭은 루비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다. 그는 먹는다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먹고 싶다는 의식을 혐오한다. 사실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까지도 프로그램되어 있는 정교한 로봇이다. 로봇이므로 그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먹는 것을 혐오하게 된 슬픈 사연이 있다. 그는 정체가 알려지기 전까지 스스로를 인간이라 생각했다. 언젠가 그는 절친한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혔는데 식량이 부족해서 결국에 그 친구가 죽고 말았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먹지 않아도 되는 로봇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식사가 결국 친구를 죽이는 일이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먹는 것에 대한 그 불행한 기억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루비와 만나면서 잭은 먹는 것이 단지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가 아님을 배운다.
물론 그 가르침은 너무나 늦게 왔다. 잭은 루비가 고독한 트레빌 계곡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리고 자신의 손을 먹어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그녀를 먹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가를 깨닫는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 그 재료들과 교감하고 또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이다. 본래 삶이 그런 것 아닌가. 극한적으로 보일 때도, 아주 비루해 보일 때도 우리는 먹고 산다. 화려한 음식이 요리의 본질이 아니듯 화려한 인생도 생의 본질은 아닌 것이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로봇, 인간을 먹는 포트리스인이 평범한 식사를 하는 인간보다 훨씬 더 인간다워 보인다. 로봇과 포트리스인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맛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음식을 먹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쉽게 버린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포트리스인 입장에서는 먹지도 않는데 사람을 해치는 인간이 훨씬 야만스럽게 느껴진다. 내 생명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루비, 넌 나와 내 아버지의 생명을 희생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내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면, 만약 내 자신보다 그 사람이 살아남기를 바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 생명을 아끼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어라. 자신이 살아서 아이를 낳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내 생명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루비의 엄마가 죽기 전 루비에게 한 말이다. 포트리스인은 사람을 먹는 것을 신성하게 생각했다. 더 나아가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먹는다는 것은 근원의 문제를 건드린다. 굴욕시대의 친구보다 덜 인정받은 화가가 있다. 고흐의 친구였던 고갱은 불현듯 타히티로 이주해 죽을 힘을 다해 그림만 그렸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긴 제목만큼 폭이 4m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작품을 남긴다. 고갱은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희노애락의 일생을 살다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가 하는 인생에 대한 진지하고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 이 작품을 그릴 당시 고갱은 빚에 쪼들린 데다 딸까지 죽는 바람에 태산 같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생애 마지막 작품을 남긴다는 각오로 그렸다. 그림은 오른쪽부터 이야기가 펼쳐진다. 누워있는 아기는 삶의 시작, 왼쪽에 웅크린 늙은 여자는 삶의 끝을 의미한다. 배경은 태초의 땅인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제 그림 중앙에는 선악과를 따는 남자가 서 있다. 붉은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로 있는데 이는 문명사회의 시작으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으려는 간절한 소망을 표출한 것이다. 고갱이 추적한 인간의 길에서 인간은 요리를 선택해 진화를 이루었다. 맛있는 익힌 음식이라는 새로운 식단은 이후 창자가 작아지고 뇌와 몸집이 커지며 채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진화로 이어졌다. 또한 달리기와 사냥도 더 잘하게 되고 수명도 길어졌으며 기질도 더 차분해지고 남녀 간의 결합이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에 익혀서 부드러워진 식물성 음식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해 더 작은 치아가 선호되었고, 불이 제공하는 보호 기능 때문에 땅 위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동시에 나무 타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힘들거나 외로울 때 불쑥 떠오르는 음식이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 봄 향기 가득한 냉이국, 바닷냄새 품은 가꾸운 고등어 자반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영락없이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일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 차려주는 음식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다. 거기엔 자식에 대한 기도, 염원, 소망이라는 양념으로 버무리고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이라는 재료가 듬뿍 담겨 있다. 그 기억이 그리워 세상의 모든 자녀는 평생 엄마의 음식을 잊지 못한다. 살아가면서 만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먹은 음식으로 기억된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음식의 기억은 강렬하다. 즐거웠던 시간에 빛나는 결정이 음식으로 되살아나 미각과 후각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운다. 만난 음식을 마주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은 사랑과 식욕의 본능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과 배고픔은 뇌의 같은 부분에서 작동한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인 사랑과 식욕은 서로 닮았다. 한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질문이 불쑥 떠올랐다. 왜 너랑 밥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지? 이제 똑똑히 기억난다. 설리는 이렇게 답했다. 식욕과 성욕이 동시에 충족되기 때문 아닐까?